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연료를 공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예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 발표될 걸로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 자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주일 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로선 그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문구를 두고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데다 해당 문구를 두고 핵 확산에 민감해하는 특정 부서와의 입장차 조율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외교안보 부처의 입장은 정리된 상태지만 원자력 분야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세밀한 문구 조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너지부는 핵 확산 방지, 핵물질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처입니다. 미국 내 법에 따라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심사는 물론 미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위한 연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건 미국 입장에선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사안도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건조 능력도 중요하고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NPT 체제 내에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라는 거를 또 대외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미국과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팩트시트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미국 내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우리 외교부에 전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핵 잠수함 추진 논의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한미 간 이견으로 좌절됐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 동력인 소형 원자로와 연료 확보입니다. 핵 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협정상 우리나라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핵 잠수함 추진이 현실화되면 일본처럼 일부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미 측에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해 필요시 합의 절차를 거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 자립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 26기의 핵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전 부진의 임시 수조에는 사용 후 핵연료 약 19,000톤이 쌓여 있는데 이 수조는 앞으로 5년 내 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 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 기술은 차세대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등 민간 분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정 논의가 군사 협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핵잠 확보의 현실화가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군은 핵 잠수함이 5,0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것으로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최소 4척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몇 안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이어 실전 배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착수를 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걸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의 잠수함은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장보고3 배치2 1번함인 3,600톤급 장영실함.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배치3 모델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그 규모는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핵 잠수함 연료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 정도는 20% 이하가 될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능력뿐 아니라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보유가 자주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핵 추진함 건조하면 한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4척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 문제는 한미 간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강조하며 강경 보수 성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자리로 향하면서 회담장에 놓인 태극기와 일장기에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셔틀 외교, 이웃나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역사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で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내보이며 이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첫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고 니케이 역시 셔틀 외교로 정상이 빈번하게 되면에 상호 이해 촉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의 관계 구축이라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오랜 염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역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의 움직임이 일본 측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 않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 중 하나입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극비로 유지해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 잠수함 협정에서조차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확보 필요에 공감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외신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상 주요 성과라는 전문가의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도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에 있어 양국 간 설명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반도체 관세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이견 노출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